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5일 금요일 아침 7시 4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가 하락 마감했는데 이걸 갖고 하락 마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그건 과도한 주장일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약보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보합이라고요. 보합. 그래서 당연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으니까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하락 마감일지 모르겠는데 S&P가 일단 그 전에 뒤에서부터 밀려가던 흐름이 있으니까요. 저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없다는 거죠. 일단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비교적 강력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게 아니면 계속 일단 올라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특별한 일 없었던 가운데 상승 마감했다. 특별한 일 없었던 가운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시장의 힘 자체가 어제 강력했던 건 아니니까 색깔은 알록달록하죠. 빨간색과 초록색이 사이좋게 섞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아예 없진 않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해서 시장에 특별한 충격을 주진 못했다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드리긴 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고용지표들 몇 개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영국 중앙은행 BOE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50bp 올렸다라는 거죠. 이것도 좀 중요한 소식이긴 했어요. 시장에 특별한 충격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이 50bp 기준금리 인상이 약간 좀 쇼킹한 그런 점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긴축에 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이런 거에 시장은 그다지 큰 충격을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해주진 않은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 인플레와 긴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유럽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50bp 기준금리 인상을 해버렸기도 하고요. 가장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았던 ECB에서도 50bp 인상을 했으니까 영국이 50bp 인상하는 거는 그럭저럭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만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대치 높아졌다고 표현을 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0bp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도 흔히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국이 50bp 인상한다 딱히 충격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은 없었지만 시장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근데 일단 이 금리 인상 뒤에 숨겨진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좀 알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다. 왜 울며 겨자 먹기냐? 침체 공포에도 인플레 폭등에 공격적인 긴축을 한 것이다. 세상 상황이 좀 좋지는 않네. 건강 상황이 좋지는 않네.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지금 이 건강 상황이 좋지 않다.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 정도를 상기하는 뉴스 정도로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영국의 6월 CPI는 9.4%에 달했다. 그래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미국과 유로존보다 인플레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긴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50bp 정도로는 괜찮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시장이 6월 중순까지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악재가 시장에 녹아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없지는 않고요. 그죠? 이러저러 해서 시장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 말하고 넘어가고 어젯밤 같은 경우 이제 혹시나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바싹 쫄아갖고 좀 시장을 봤는데요. 근데 일단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테슬라 보시다시피 0.4% 변동성을 확대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마감을 했죠. 차분하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던 건데 어제 일단 제가 지금 찾아봐도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액면 분할 결정이 됐나 안 됐나. 근데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액면 분할 결정됐다라고 가정하고 액면 분할 사례들 좀 몇 개만 좀 보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애플 사례를 잠깐 한번 볼까 하는데요. 애플이 여기 보시면 S라 써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액면 분할을 했어요. 이 자리 부분에서요. 조금 자세히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액면 분할의 효과에 관련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액면 분할에 대해서 약간 공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흐름들을 좀 거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시장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때 당시에요. 애플은 언제 했냐면 2020년 8월 31일 날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2020년 8월 달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으로 인한 지수 저점이 나오고 나서 급등하던 때였죠. 유동성의 효과와 뭐 언택트니 뭐 이런 말 나오면서 뭐 비대면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IT 빅테크가 아주 탄력적으로 오르던 때였죠. 예, 그때입니다. 그때 애플은 이 기세에 힘입어서 8월 31일 날인가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고, 액면 분할을 시행을 했죠, 이날. 예. 그래서 가만 보시면은 액면 분할 날짜가 언제냐? 요 날이죠, 요 날. 여기 조그만한 양봉 나온 이 날입니다. 액면 분할 결정되고 나서, 이 실행이 되고 나서 이렇게 고점을 좀 많이 높이긴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안 좋았다라는 거. 물론 근데 시장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충격을 금방 극복하고 고점을 계속 높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재료가 등장했다, 고점 찍고 단기적으로 안 좋은 흐름 보였다. 요게 일단 애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애플 액면 분할의 사례에서 본 특징이요. 그리고 이때 액면 분할 때 만들어 놓은 고점 자리는 지금도 어떤 애플의 전반적인 큰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마디 가격으로서의 자리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죠,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 뭐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 자리가 붕괴되면 하락 추세입니다. 뭐 이런 그 정도 라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긴 하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 좀 큰 흐름을 보자면 이 뒤로 시장의 흐름이 계속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액면 분할 때 만들어 놓은 고점 부근에서 그다지 뭐 어떤 이 부근을 많이 못 벗어나는 일단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액면 분할이 과연 이게 호재일까, 그죠? 액면 분할은 제 생각엔 하기 전까지가 가장 좋다. 하고 나면 별 재미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뭐 판단이긴 합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이슈 자체가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그냥 있는 주식을 쪼개갖고 주식 한 주당 가격이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껍데기만 번지르르 해지는 거죠, 그죠? 하여튼 애플의 사례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라는 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했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 액면 분할한 게 어디냐? 6월 6일 날입니다. 6월 6일 날 여기 딱 고점 찍은 요 날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단지 이제 애플과 다르게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액면 분할이 결정이 된 거라서 애플만큼 그렇게 뭐 탄력적이거나 그런 반응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일단 액면 분할 기대감으로 몇 거래 동안 급등을 했고, 급등 끝에 이 액면 분할 결정이 딱 되고 시행이 된 날 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일단 흐름이 안 좋았다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뭐 최근에는 다시 시장 흐름이 좋고 뭐 실적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탄력을 좀 반등을 좀 탄력적으로 하긴 했는데, 일단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전반적인 주가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저항을 년 단위로 쌓아놨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얻는 교훈은 뭐냐? 액면 분할 하기 전이 좋다. 액면 분할 하고 나면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도 액면 분할 얼마 전에 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좀 더럽긴 합니다. 그래도 좀 살펴보자면은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액면 분할 시행하는 그 당일날 약간 오버슈팅 같은 거 좀 보이긴 합니다. 오버슈팅. 그리고 나서 액면 분할 결정되고 나서 이 흐름이 좀 안 좋긴 하죠. 물론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액면 분할이 단기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나면 악재다라고 보는 게 일단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얘도 근데 당연히 일단 추세 죽어 있죠. 추세 죽어 있고 위쪽에 저항이 년 단위로 이렇게 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일단 모습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테슬라 이야기를 하다가 일로 넘어온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액면 분할이 좀 발표가 되긴 했으니까, 이제서야 액면 분할한다고 뭐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하고 뭐 그랬으니까, 일단은 뭐 당장은 액면 분할로 인해서 얘가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냐 라고 일단 보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혹시나 해서 좀 마음을 좀 졸이면서 보긴 봤는데, 어젯밤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거 보니까, 특별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거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테슬라 참 여기서 액면 분할 하기도 했죠.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그죠? 2020년 8월 31일 날 그 애플 액면 분할 하던 날하고 같네요. 그죠? 흐름이 같았죠.
액면 분할 하기 전에 많이 오르고 액면 분할 하고 나서 단기적인 흐름 안 좋고 이때의 충격을 이때 단기적인 충격을 극복하는데 여기 8월 말부터 11월까지 한 2달 정도 이 충격을 극복하는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계속 밀려 올라가긴 했는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추세가 무섭다, 그죠? 추세가 무서워요. 액면 분할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악재긴 한데 이런 악재도 금방 극복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보면 하여튼 추세가 무섭다. 요 정도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특별한 뭐 이슈 없이 지나갔다라는 거, 액면 분할에 대한 공부 좀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어젯밤 금융시장에 관해서 이야기 못한 거 조금만 좀 더 하자면요. 참 어젯밤에 일단 그 주식시장 이야기 아까 전에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변동성 지수에는 치명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그런 어젯밤에 어땠어요? 와리가리 하면서 그냥 제자리 있었죠. 이런 게 풋옵션에 치명적입니다. 장중에 저점을 스물스물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팍팍팍팍 튀는 게 아니고 조금 움직이는 게 변동성 지수나 풋옵션에는 치명적이라고요. 옵션 프리미엄이 확확 죽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특히나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다라는 거.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전저점 자리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일단 오늘 밤에도 뭐 한번 잘 지켜보긴 할게요. 하여튼 뭐 아직 죽진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지지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위험합니다. 죽을 위험이 있죠. 살아날 거였으면 제 생각에 어제 살아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젯밤에 안 살아났으니까 일단 또다시 위기입니다. 또다시 위기지만 아직까지 뭐 어딜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 요 정도 이야기만 드릴게요. UVXY 같은 경우 당연히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빨리 10.5 정도 회복해야 돼요. 빨리 최소 10.5 정도 빨리 안착하지 않으면 이거 희망 없습니다. UVXY는 특히 이거 버티면 안 돼요. 이거 빨리빨리 이거는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빨리 이건 도망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건 잘 회복이 되지 않아요. UVXY 같은 경우 지금 살아날 거면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솔직히 좀 잘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어떤 자리인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삼각수렴형이었던 자리잖아요. 삼각수렴형 지지력 있던 자리인데 올라올 거면 제 생각엔 8월 3일날 올라왔어야 된다고 봐요. 일단 근데 물론 앞으로도 천천히 여기 살아날 수도 있죠, 기적적으로. 근데 이럴 가능성이 일단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게 결코 지지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빅스는 아직 안 죽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 밤에도 확인해보고 죽는 거 확인해야 되긴 되는데 아직 안 죽었긴 한데 근데 빅스 근데 이 UVXY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지금 일단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빅스가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거 같은 경우 좀 위험하긴 하다. 특히나 위험 관리가 중요한 상품이다. 최소 비중 정도라도 축소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무작정 개기면은 이건 무작정 이건 버티고 있으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는 무서운 종목입니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UVXY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그죠? 어젯밤 뭐 증시는 특별한 일 없었어요. 그죠? 뭐 일단 아까 아침에 다 이야기해드린 것 같고 차라리 빨리 폭등하고 빨리 급등해서 이 누적돼 있는 상승 에너지를 빨리 소진시키는 게 하락 보시는 분들께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게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금리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BOE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일단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긴축 우려가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BOE의 50bp 인상 모두 알고 있었고 기존 어떤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직까지 금리가 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달고 버벅하긴 하는데 계속 일단 아래로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중요한 자리를 저항을 아직 돌파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 자리 돌파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일단 상승 추세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 지금 아직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계속 아래로 간다라고 볼 거라고요. 물론 근데 가능성은 하나 열어놓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일단 아래 꼬리 달렸죠. 만약 여기서 요렇게 여기 어딘가 혹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 저점 하나 여기 어딘가에 저점 하나 쌍바닥 만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 안착한다면은 금리가 이제 그만 떨어질라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보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오늘 밤에 잘 보셔야 되는 자리가 뭐다?
여기 저점과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저점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지 여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볼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이야기 할게요. 모양이 비슷하죠. 금리하고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되돌리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저항 라인이 여기 어디입니다. 한 대략적으로 106.5, 106.6 정도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 아래에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계속 아래로 일단 가긴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 잘 보긴 해야 된다. 아직까지 이 양봉이 죽진 않았고요. 또 그리고 각종 이유들이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들이 아직 살아있고 하니까 일단 위쪽으로 뭐 일단 올라갈 수 있다.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그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단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이긴 한 거고요. 중요한 라인을 돌파 한 장 하지도 못했고, 다만 이제 오늘 밤에 보셔야 될 부분은 요거다. 여기 저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쌍바닥이 만들어지려나? 요런 점 정도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중요한 자리예요. 어젯밤 요렇게 하락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리느냐? 살릴 거면 오늘 밤 혹은 뭐 다음 주 월요일에 해서 빨리빨리 살리고, 다중바닥형 혹은 뭐 쌍바닥 이런 거, 삼바닥 이런 걸 만드는 모습들이 빨리 보여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달러가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아직까지는 뭐 문제 없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문제 없다,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 뭐 요런 가능성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여기 고점 하나 만들고 여기 고점 하나 만들고 또 여기 고점 덩어리 하나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상승 추세 중이니까, 그죠? 이렇게 쌍바닥도 만들어지는지 하여튼 지지력 자리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참 이 금리 쪽에서도 참 그거를 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뭔가 고점 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어디 지지력 만들 수 있는지, 쌍바닥 이런 게 쌍바닥 혹은 트리플 바닥 혹은 다중바닥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여기 어디서 그거 보자고요. 근데 일단 금리는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중요한 라인 아래에 있다. 그죠? 이야기 끝 하겠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아직까지 탄력적으로 가려면 넘어가야 되는 라인을 넘어가진 못했고, 상승 추세는 일단 지속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봤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국제유가 하락세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겠다라는 거죠. 상승 추세 끝나고 하락 추세 시작이라고 하려다가 약간 머뭇머뭇하긴 했는데요. 여기 지난번 전저점 자리 여기 있잖아요. 90달러 자리 명확하게 종가상으로 붕괴시켰으니까 이건 하락 N자로 계속 더 하락이 이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저점 자리까지 붕괴시켰으니까요. 하락 추세로 갈 모양이다 생각하시고, 이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꿈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이 정도의 오버슈팅으로 130달러 찍었던 이 정도의 오버슈팅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끝난 것이 아니냐, 이제 상승 추세 끝난 것이 아니냐,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데요. 상승 보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상승으로요. 시장님이 아래로 가신대요. 뭐 국제유가가 상승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시장님께서 아래쪽으로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낮추셨고 저점과 저점을 낮추셨어요.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여전히 가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죠. 여기 어딘가에서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번에 잘 잡으면은 이 자리가 뭐,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는 어떤 뭐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조금 더 올랐죠. 조금 더 올랐다고 그런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뭐 주식시장엔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런 슈팅성이 많기 때문에, 슈팅성 흐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긴 봐주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세상이 크게 바뀌는 건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갔을 때 바뀌는 건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미래를 보는 뭐 희망, 뭐 자신감, 심리 이런 게 바뀌는 거겠죠. 시장 자체의 본질은 바뀌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뭐 조금 더 올라도
조금 더 올라도 고점과 고점 잘 연결하면 하락 추세이고 이러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고, 참고로 고점과 고점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점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부근에 와 있긴 한 거예요. 아직까지 뭐 어쨌든 하락 추세이긴 한 거고,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거고, 여기 어디서 아무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전히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가치 있는 자리다. 여전히 어떤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자리이긴 하다라는 거. 오늘 밤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부근의 자리에서 우린 충분히 집중할 만한 필요가 있고, 이 잘못되더라도 뭐 그러니까 한 번쯤 위험을 감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이야기, 이 자리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똑같이 강조하고 있고요. 어젯밤에 약간 하나의 좀 생각이 더 든 게 있다면은, 이 솔직히 올라갈 때는 뭐 일단 가만히 있자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언젠가 얘도 꺾일 거 아닙니까? 언젠가 어디까지 올라가다 다시 꺾일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꺾이는 순간에서 제가 봤을 때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이익을 깔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간다라고 당장 뭘 청산하고 이러기보다는, 지난번 사례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올라올 수 있죠, 그죠?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왔는데 이제 다음번에 어디까지 내려가냐가 일단 하락 추세 보시는 분들께 더 중요한 것 같다. 어디까지는 올라올 수 있죠. 올라오고 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 만약에 내려왔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 저점이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했다, 요렇게 됐다, 요렇게 쌍바닥 만드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그만 나가야 되겠죠, 그죠? 왜 뭐 예를 들어 여기 어딘가에 지지를 했다, 그렇게 되면 요렇게 쌍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이런 파동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파동 진행 중이고, 다음번에 올라가다 내려올 거 아니냐, 계속 영원히 올라가진 않을 거고, 다음번에 내려올 때 이 저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잘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쌍바닥으로 만들고 올라갈지,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쌍바닥으로 올라갈지, 혹은 여기 지지 못하고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될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일단 어딘가에서 분명히 꺾여서 내려오긴 하겠죠. 제가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를 좀 보면서, 그때 어딘가 내려올 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까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언젠가 내려오긴 내려올 텐데, 그 내려왔을 때 일단은 뭐 내가 포지션을 청산할지 말지 그런 거 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려올 때가 중요한 것 같다. 올라갈 때 뭘 판단하기보다 일단 내려올 때, 다시 언젠가 내려올 자리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그거 보고 뭐 우리가 더 갖고 갈지 말지,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좀 판단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텐데, 그죠? 이런 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레버리지에 관련된 고민들. 아, 나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무조건 레버리지 센 거 3배짜리, 혹은 2배짜리, 나는 1배짜리 이런 건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그죠? 돈 벌 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선택함에 있어서요. 적당한 레버리지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만큼요. 근데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이 얼마인지는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그죠? 떨어질 때, 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레버리지 수준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그거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때, 내가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레버리지 수준, 그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그 레버리지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번에 한번 잘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확실하니까 3배야. 이거 안 좋은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본인의 투자 어떤 기간에 맞는 적합한 레버리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어젯밤 리플 달아주신 분들 중에 요거 한마디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호재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100% 확률로 기준금리 인상 시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는 100% 확률로,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정도를 살펴보면 100% 확률인데 왜 지금까지 100% 확률로 대세 상승이 나타났냐? 연준이 제때의 기준금리를 적당하게 올려줬기 때문에 대세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연준의 이 긴축하는 타이밍이라든가 긴축하는 강도가 좀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맛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관점으로 이거 무조건 기준금리 올리면 대세 상승이다, 이거 지금 이 확률이 일단 지금 이 확률이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야, 그러면 네가 생각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이나 강도가 적절치 않은 거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 금리 인상인가? 무엇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금리 인상이고 무엇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긴축인지, 그거는 장단기 금리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장단기 금리차가 뭐예요? 이거 보면 되잖아요. 장단기 금리차.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정상적이라면은 장기 금리가 훨씬 높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연준이 긴축을 하면은 이 차이가 자꾸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 차이가 줄어드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역전이 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긴축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일단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사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역전돼 있잖아요. 그리고 3개월물까지 역전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라고요. 저런 장단기 금리차 역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하반기에 후반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저게 기준금리 인상 몇 번이나 했다고 장단기 금리차가 벌써 역전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다? 몇 번이나 기준금리 몇 번 인상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게 역전됐다는 것은 긴축 정책이 타이밍이 잘못되든 강도가 잘못되든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게 연준의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그에 맞게 대가를 시장이 크게 치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일단 삼성전자 박스권,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뭘 봐야 된다고요? 여기 뭐 어딘가에 있는 어제 음봉에 대한 뭐 이런 저항 테스트들 하겠죠. 근데 일단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콜옵션들, 어제 콜옵션들 다이버전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다이버전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위주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그 1302원짜리까지 정도 급락을 하던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나 달러 인덱스와 비슷하게 일단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다중바닥형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지금 다시 들어갈 모양이에요. 일단 이런 점들을 일단 좀 살펴보자고요. 혹시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올라간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일단 고점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는 건데 아직까지 그죠? 강력한 상승 추세라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 뭐 우려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 굳건하다, 특별한 일 없다라고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